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시사. 네, 전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는 최고의 정치. 오늘도 여야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경영의 최강시사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무료인 콩 어플 또는 유튜브에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투기위원장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부분은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100만 표, 90몇만 표의 표 때문이다. 이걸 스스로 인정을 하셨어요. 예? 이거 이렇게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를 한 것. 그래서 이제 당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약간 이제 포퓰리즘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의원님은? 아마 김진표 의원님께서 비교적 솔직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점잖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사실 그 현실적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김진표 의원님 같은 그래도 연성의 성격을 갖고 계신 합리적인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한 12억 선에서 결정한 거 아닌가. 또 이 부분은 저희 당에서도 늘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은 찬성하셨던 내용인가요? 예, 저희가 바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공시가가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예. 그 공시가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단 말이죠. 이 속도를 늦춰야 돼요. 이거를 안 늦추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서민들이 갖고 있는 집값이 올라가고 공시지가가 올라가다가 보니까 자산세가 계속해서 매년 늘어나게 돼 있는 구조예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빠져 있어요. 두 번째, 이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면서 매년 상승을 시키다가 보니까 부양가족으로 의료보험의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이 집을 갖고 있으면 예. 일정한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건보료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번에 안 건드렸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이 정권에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이 사이드 이펙트, 이 후폭풍이 큰 부작용. 예. 그렇습니다. 이게 크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간과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두 가지 부분들이.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는 여당에서 좀 빨리 수정을 해라. 그래야 일반 서민들 집 한 채 갖고 있고 12억 미만의 이런 집의 가격이지만 이런 분들에 대한 이 조세에 대한 부담을 경감치 않으면 안 된다. 예. 이걸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까 김진표, 김진표 의원이 말씀하신 현실론, 그러니까 이번에 수정하자고 한 소위 이제 당 지도부의 제안이 현실론이었고요. 또 원칙론을 주장했던 게 이제 그날 저희 며칠 전에 있었던 의총의 토론의 핵심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칙론 쪽에 이미 서명을 해서 입장을 밝혀드렸었는데 제가 집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집은 없습니다. 없는데 근데 집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은 이제 종부세 대상자가 52만 명 정도 되는데 저는 좀 재산상의 실제 수익들이 이번에 많이 오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담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요. 예. 어쨌든 그날 저희 의총에서는 굉장히 심도 있는 토론들을 양쪽이 격하게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표결에 대한 그러니까 그 표심에 대한 문제도 특히나 서울 수도권 의원들 입장에서 강력한 요구가 특히 서울 입장이죠. 서울 의원들은 본인들 지역구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지방은 해당 사항이 많이 없으세요. 그렇습니다. 거의 없는데 이제 서울 의원들은 굉장히 절박한 호소들이 있었고요. 그건 이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목소리들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표결까지 갔었고 그 표결에 따라서 이제 그리고 서울 의원들은 아주 심각하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지방 의원이라서 이것들이 피부로 막 와닿는 좀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결국은 모여서 현실적인 조정을 받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세금을 올려서 성공한 정권이 없지요. 2000년 전에도
로마 제국의 3대 황제가 티베리우스라고 있었거든요. 예, 티베리우스. 예. 예. 이 황제가 세금을 정할 때 얇고 넓게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얇고 넓게 받아라. 예, 그건 예. 지금도 불분율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세금이 그렇게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런데 이 황제가 세금을 받아가지고 로마 제국의 기틀을 닦는 아주 할아버지 역할을 했어요. 예. 그만큼 세금이 중요한데 또 세금 올려가지고 성공하지 못한 정권이 있어요. 박정희 정권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때 부가세 도입을 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정권이 무지무지 부담이 됐었습니다. 사실 부망쟁까지 가는 그 상황에서도 세금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 부가세 도입이 아마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종부세에서부터 자산세, 건보료까지 다 연결되는 게 이 부분인데 예. 사실 부동산 가격이 안 올라가야지요. 이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거에 대한 책임이 원죄가 이 정권에 있잖아요. 예. 그리고 26번의 정책을 냈었고 그리고 그것들 다 실패를 했고 대통령께서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약속을 했던 사항인데 아마 현실 문제에서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의 이 요구를 아마 안 받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을 상당히 인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민주당 있습니다. 안이 정부 안으로는 확정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이제 정부랑 협의를 해보겠죠?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종부세와 양도세 네. 관련해서는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민주당 이야기인데 국민의힘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 대선 후보 경선 연기 두고 계속 밖에서는 내용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보면은 66명이 연석해서 이거는 논의를 해야 된다. 이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 지사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불쾌하게 여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예. 뭐 일단은 화요일 날까지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당대표가 대선 주자 후보들과 통화하거나 또는 직접 만나거나 이렇게 의견을 수렴을 다 했고요. 예. 그리고 화요일 날 일단 의원들이 의총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66명의 의원들이 의총을 열려고 하니까 의총을 열어서 의견을 또 수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는 좀 일단락되지 않을까.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나든 간에 예. 의원들도 더 이상 의원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게 내용으로 비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지점에 대해서 예. 더 이상의 내용으로 비춰지면 안 되겠다라는 공감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의는 뭐 또 의견을 수렴하고 또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나면 예. 또 그렇게 수렴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 우리 당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서로 다른 팽팽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결과가 나고 나서는 또 깔끔하게 이야기를 수렴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경선 연기의 논란도 화요일 날을 기점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옆당에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내용은 아니죠. 내용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여당 편 드는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내용은 아니고요. 원래 권력이 그런 거예요. 권력의 속성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다. 예. 1등하는 자하고 추격하는 자하고 늘상 싸우는 게 권력의 속성 아닌가요? 네. 그리고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이 청와대와 또 친문의 핵심 세력이 1등을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2등하는 사람이 이 요구했으면 무슨 소리냐고 일축했을 거예요. 예. 그건 늘상 똑같은 거예요. 저희 야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 야권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예. 제가 볼 때는 원칙의 문제를 지금 친문이 흔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과정이지 또 이 권력의 탄생되는 과정에 정파 간에 또 주자 간의 싸움은 불가피한 겁니다. 불가피하다. 예, 그 부분을 우리가 내용이라고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늘상 여든 야든 다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원칙이 훼손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또 상황적 논리가 있잖아요. 예. 사실 지금 이 경선을 연기하자고 하는 쪽의 이야기도 굉장히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어요. 9월 달에 후보를 뽑아놨었을 때 예. 야권의 흥행이 이루어지면 뉴스를 그만큼 못 받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는 부분도 논리적으로 맞거든요. 그래서 아마 권력 태동기에 여든 야든 나타날 수 있는 예. 그러한 문제로 보지 이게 무슨 내용으로 몰고 갈 그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는 국민의힘 이야기인지 아니면 어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야권 이야기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야권 이야기. 이동훈 대변인이 선임 열흘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했는데 이게 메시지 혼선에 따른 사실상의 경질이다. 이런 해석도 있고 전원 정치의 한계다. 이런 이제 언론의 헤드라인들도 많이 나왔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방송하고 나서 사퇴. 예. 저는 일냈습니다. 아니 자세히 보시면 알지만 저는 정말 그 최대한 부드럽게 해드렸어요. 네, 저희는 출연하면서 부담이 많이 됩니다. 뭔가에 사퇴하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돼가지고요. 정말 부드럽게 해드렸어요. 예. 이제 개인적으로만 보면 저는 사실 내용을 듣지는 못했는데 그냥 전체 흐름으로만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권의 첫 인사여서 관심이 많이 갔던 분이잖아요. 이분 자체가. 그래서 이분이 활동에 대해 사실은 그런 기대감 또는 상징성을 부여했던 분들은 열흘 만에 이 인사가 본인이 이제 스스로 물러난 모양 또는 경질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 모양이 된 것에 대해서 정치권의 냉혹한 현실을 윤 총장은 느꼈을 거고 국민들은 윤석열 총장의 그러니까 인사가 메시지인데 윤석열 총장이 첫 인사에 대해서 저렇다라면 사실상 정치권 진입이 간단치 않겠다라는 것도 한 축으로 봤을 거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서인정 의원님. 저희가 볼 때는 입당파하고 삼지대파가 있잖아요. 그 안에 있다고 지금 이야기가 되던데 진짜로 있을까요? 전 추측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다 입당하자 그랬으면 이동훈 대변께서 얘기하셨을 때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이야기했을 때 윤 총장께서 입당 문제는 경거망동하지 않고 신중하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했고 그렇죠. 본인이 또 언론사에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아마 그 그룹 내에서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는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볼 때도 봤지만 시기에 문제가 있을 뿐이지 어차피 야권의 이 플랫폼을 쓰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삼지대가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이상적으로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현실의 문제로 와보면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입당 문제는 불가피할 텐데 아마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 안에 그러한 양측 진영의 그런 대립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대변인하고 충분한 사전에 교감이 있었거나 이런 윤석열 총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입당파든 그거 안에 제3지대파가 있는 건 다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입당을 하든 않든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관심사가 아닌데 근데 뭐냐면 정치적 리더십이라는 건 그런 조직 내부의 그런 이견들을 조정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검찰총장일 때는 그냥 소위 상명하복의 지침으로 이렇게 해라 이러면 저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만 정치적 리더십은 그런 사실상 대변인 또 내부에 있다고 하는 입당파 또는 제3지대파가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는 거라나가 잠정적으로 알고 그런 방향을 가지고 대변인이 나와서 인터뷰를 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인터뷰가 소위 말하면 윤석열 정치인 윤석열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면 그건 결국은 정치적 리더십 작은 리더십에서도 보여주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조직이라고 하는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조직에서는 본인의 역할과 리더십을 보여줬을지 저는 그것도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그것과 완전히 정치인으로 첫 데뷔한 첫 인사와의 본인과의 결별 과정을 보면 결국은 정치적 리더십 한계가 뚜렷한 분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맞다 봅니다. 검찰만큼 일사불란하지는 않잖아요. 사실 국회의원들은 각자가 입법기관이고 그거를 과거 같으면 여당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 여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정치인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치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으로 부딪히면서 수합해 가는 거잖아요. 국민의 여론도 듣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요. 그렇죠. 아마 이번 같은 경우는 이 대변인의 생각하고 또 캠프의 생각하고 굉장히 대칭점이 섰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대변인 같은 경우 오랜 정치를 하셨잖아요. 지금 이준석에 대한 정치부 기자, 정치부 기자를 거쳤고 간접 경험이 많잖아요. 이준석의 이런 큰 돌풍 속에 함께 시너지를 좀 배가시키자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본인이 강하게 밀어붙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왜 개인의 생각을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제동을 또 내부에서 걸 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아마 여러 가지 판단해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준석의 나비 효과일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이준석 당대표가 되는 과정, 당대표가 되고 나서 메시지. 국민의힘에 굉장히 좀 선작용을 많이 했는데 좋은 효과를 많이 발휘했는데 반대로 정치가 굉장히 뭐랄까요. 서구 민주주의 정치처럼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정치가 당연한 것으로 점점 국민들이 인식이 되고 그 공감대가 이제 거의 완성이 됐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저런 정치, 왕이 신하에게 이야기하고 신하가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이 정치에 관해서 국민들이 저거 뭐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비 효과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윤석열 총장이 실제로 전원 정치에서 국민들에게 본인이 직접 나서서 뭘 메시지를 하거나 예. 본인의 의구심을 풀지 않고 이렇게 남을 통해서 대변인을 통해서 하는 과정도 매끄럽지 않았고 저는 사실은 더 뒷맛이 안 좋은 건 사실 이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분을 경질했던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만두게 한 거 이 모양새는 더 안 좋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도 정치합니다만 보좌진과 저희와의 관계에서도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꼭 잘라야 됐느냐. 또는 떠나게 했어야 되느냐. 이것도 사실 리더십의 단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리더십은 거기까지 아닌가. 즉 검찰총장으로서 상명하복 체계에서 일사불란함을 강조하는 것. 저는 그러면서도 국민과의 직접 소통보다는 간접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원 정치와 가까운 것들을 하고 또 그것을 내 뜻과 거슬리면 잘라내는 것.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냉정한 정치의 측면으로 갖고 있어서 저는 네. 정치인으로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약간 뭐 실망스럽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신랄하게 드러냈다 저는 보고요. 이후에도 저는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첫 행보는 이후에도 실망이 예고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엑스파일 이야기까지 계속 지금 나와서 이거는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엑스파일 논란이 이렇게 불거지는 거는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저는 엑스파일이라고 그러는데 예. 참 우리가 공작의 냄새를 예.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뭘 못 봐서 제가 자, 뭐라고. 저는 보지는 예. 못했는데 또 예. 많은 사람이 보지는 못했지만 예.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그 내용에 대한 여러 구성 요소는 정확한지. 예. 그러면 내놓으십시오. 내놓으십시오. 이거 내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놓지도 아니하고 이거를 말이 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국회의원 방에 슬그머니 넣을 수도 있고 저 그 삼류 신문사 같은 경우에 예. 언론을 통해서 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또 뭐 교란하기 위해서 야권 진영에 넘길 수도 있고 지금 야권 진영의 패널이 아마 이걸 받아가지고 예. 평론가가 받아가지고 이걸 보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 심각하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니까 본인 나름대로의 평론하는 입장에서 쓴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어디서 만들어졌을까? 저는 야권에서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여권에서 만들어졌지. 그리고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서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 그랬거든요. 예. 그럼 내놓으십시오. 이거 지금 이 민주당에서 그동안 야권 후보가 많이 나왔었을 때 다 공격하고 죽였던 선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 지금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전 여권에서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어떤 내용으로 만들었고 어떻게 그게 그 사건들이 그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내서 또 전달 경로를 정확하게 밝히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찌라시 수준의 그거 한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흘리기 작전이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내놔라. 그리고 여당의 이야기는 여당이 옛날부터 해온 이야기예요. 파일 있다. 그리고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놓으세요. 그게 제가 볼 땐 과도하게 막 말씀하시는 건데 나중에 이재명 지사든 우리 뭐 예를 들면 이낙연 예. 뭐 이렇게 전 총리든 공격하시면은 예를 들면 그게 파일이다 의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뭘 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 제기가 된 것은 우리 당이 뭘 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뭘 한 게 아니라 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보좌관 출신으로 있던 장성철 소장께서 예. 본인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건 심각하다.
우리가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무슨 공작을 했다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야당이 나중에 저희 당의 후보들에 대해서 하면 저희가 공작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건 본인 안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오죽하면 김재원 최고가 아군 진영에서 수리탄이 터졌다. 뭐 윤석열은 끝났다는 의미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본인이 이제 뭐 장성철 소장의 이야기를 빌려서 할 정도로 했으면 저희가 안 한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어떤 파일이 어떻게 모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쪽 진영이라도 상대 진영의 후보의 약점이라든지 문제점들은 제기되고 쌓일 거라고 봅니다. 예. 뭐 야당에서도 우리 당 후보에 대한 그런 것들을 쌓거나 또 이야기할 거라고 보고요. 또 저희도 그런 게 오고 있고 또 그렇게 예. 쌓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여기에 나온 지금 야당 인사의 주장을 저희가 뭐 무슨 공작했다라는 식의 호도는 저는 좀 심각하게 하시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근거도 없이 저희가 드린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어떻게 이분한테 말씀을 들으세요. 어디서 수입을 했는지 입수를 했는지 저희가 마치 뭘 이렇게 공개하라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니까 저는 더 중요한 건 저는 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런 걸로 공격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검증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내부적인 의견이 있다면 검증을 자체적으로 하시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 소장을 뭐 우리 야권의 인사로 분류를 했는데 김무성 대표의 보좌관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건 맞는데 우리 야당에 입당돼 있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평론하는 입장에서 그런 자료를 봤었을 때 저는 굉장히 신중했어야 된다. 누구한테 받았는지 어떤 내용인지 누가 만들었는지를 확인하고서 본인이 얘기를 했어야지요. 예. 그런 이야기가 페이스북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경솔했다는 얘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왜 민주당한테 이야기를 하느냐. 김대엽 전과 오범이 병풍 사건이 일으켰잖아요. 2005년도에. 네. 그때 어떻게 했느냐. 이 병적 기록부를 위조했다. 그래서 대책회의까지 했다. 그 대책회의일 때 당시에 공길 의원 등이 참석을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이게 다 무죄였고 이게 공작이었다는 게 다 밝혀진 거 아닌가요? 최규선 20만 불 수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직에 있는 30 의원께서 구속됐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윤여준 의원을 통해서 20만 불을 수수를 했고 당시 최규선이를 방미에 앞서 가지고 최규선 당시 이분이 20만 불을 줬다는 얘기인데 이분을 특보로 외교 특보로 임명까지 했다. 그러면서 녹음 테이프까지 있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으면 그럴듯하잖아요. 이번 사건도 비슷하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거짓으로 공작으로 밝혀져 가지고 실형을 살고 나왔단 말이지요. 예. 이번 사건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누가 만들었는가 누구한테 받았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거를 내놔라.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런 이야기에 이런 거에 이게 잘못 꼬여 가지고 이게 발표가 됐었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여당이 지금 민주당이 전에 했었던 이런 행태로 봤었을 때 저희는 공작을 의심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여당의 공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생태탕집 얼마나 그랬습니까? 페라가모 15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조사해가지고 뭐 한 거 있나요? 재판하고 그래서 네. 제가 봤었을 때 정말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당도 이 파일이 있으면 저희도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 강 의원님 지적한 건 충분히 일리가 있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돌파를 해야 돼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건 도대체 누구한테서 나왔고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라. 그리고 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이 검찰총장 갈 때 누가 했습니까? 청와대에서 했으면 인사검증 실패한 거 아니에요. 더 심각한 이 정권의 무능을 드러내고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는 사람을 왜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했습니까? 두 번째 추미애 장관 그렇게 찍어내기로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직무정지까지 시켰었거든요. 저도 말 그러면 네. 그 직무정지 시킬 알겠습니다. 때 이런 거 가지고 충분히 네. 내보낼 수 있었는데 왜 못했는가. 네. 의원님이 합리적인 분인데 오늘 좀 네. 제가 볼 때 2005년 김대엽 제가 볼 때 당황하신 것 같아요. 아니 제 말씀 마저 들어보세요. 네. 사실이지. 아니 앞으로도 네. 우리가 토론을 할 텐데 네. 17년 전 김대엽 사건 갖고 지금 이야기한다거나 1990년대에 있었던 최규선 게이트 제가 5년 전에 국정농단 이야기 안 하잖아요, 잘.
제가 그런 이야기 안 한다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씀 들어보세요. 예. 한참 들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신 본질을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저도 5년 전에 이야기하는 것도 약간 민구해서 안 드리는 거예요. 근데 17년 전 이야기 가지고 지금 이거에 근거를 댄다라는 게 그게 얼마나 빈약합니까? 예.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게 이분한테 확인해 보세요. 전 새누리당 대표의 보좌관인데 어디서 구했냐? 왜 그럼 네가 여당의 공작이 놀아난 거냐 물어보세요. 그 내용이 뭐디? 무슨 내용인지 예. 보자고 하셔야 될 문제를 여기 예. 오셔서 마치 17년 전에 김대엽을 공작했던 민주당이 지금 또 공작한다? 이거 누가 믿습니까? 저는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야권의 유력 주자고 국민의힘이 되게 원하는 주자면 검증을 하십시오.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지. 이걸 갖고 마치 여당이 뭘 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너무 억울하죠. 저희 입장에선. 그리고 그거를 게시한 것도 저희가 게시한 게 아니라 야권 인사가 게시했으면 그분한테 물어보시면 될 일이라는 겁니다. 예. 저는 당연한 지금 수순의 검증 단계에 들어간 것인데 사실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가는 과정에 임명과 임명을 더불어서 간 거지 국민의 어떤 검증을 받은 적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지금 대권의 유력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검증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리고 사실은 역대의 대통령 중에서 한 명도 선거에 나오지 않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으로 대권 유력 주자로 간 사람, 유력 주자는 있지만 대통령이 된 적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런 검증 단계에 걸렸기 때문인 것이지 이게 무슨 공작으로 인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검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 입당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어떤 분인지 검증해 보세요. 그게 오히려 우리가 입당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전 될 거라고 보고요. 그냥 지금 막연한 일이니까 우리가 검증하다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윤 총장 말고 어떤 플랜 B에 관해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애매모호한 국회에서의 답변 그거는 사실상 출마 선언이나 정치 선언이 아닌지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송 의원님. 우선 뭐 잠깐 강 의원님 말씀드리면 뭐 공작의 원조야 역사를 어떻게 부정합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이것들 해왔던 것 변함이 없는 일이고 국정농단은 국정농단은 이미 다 평가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가 뭐라 그랬어요? 차곡차곡 쌓아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쌓아놓은 거 있으면 내놔요. 아니 왜 검증할 달라고 그러세요? 여기부터 받으세요. 아니 그거 우리가 볼 거예요. 아니 본인들이 검증을 하시면 될 문제를 왜 우리한테 자꾸 달라고 그러세요? 드릴 생각 없어요. 저는 계속 싸울 거니까 달라고 하세요. 강 의원님 혹시 보셨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니 봐서 본인들이 검증을 하시라니까 왜 자꾸 우리한테 달라고 그러세요? 본인들이 검증하세요. 검증하게 내놓으세요 그러면. 아니 왜 저한테 받으려고 그러시냐니까. 아니 우리는 드릴 생각이 없어요. 지금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그 플랜 B에 관한 국민의힘의 내부 조사도 있었다. 단 둘만 놓고 최재형과 윤석열을 놓고 그런 어떤 일종의 찌라시 비슷한 것도 제가 봤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내부 플랜 B가 있고 또 뭐 조사를 했느냐 뭐 그런 거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예. 그런 거는 뭐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미담도 있으신 분이고 예. 굉장히 훌륭하시죠. 인품적으로 독립운동가 후손에다가 그리고 6.25 참전 용사에 그리고 아주 병역의 명문 가문이시고 또 친구를 소아마비 친구를 업어서 함께 등교를 하면서 했고 한마디만 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한마디밖에 안 남아서 한마디만 딱 드리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입니다. 감사원장 그리고 검찰총장 이거 정치적인 발판으로 이용해서 야당의 후보가 되는 것 이것 자체는 향후에 야당이 정권을 가지더라도 누구든 이런 것들이 재현되고 반복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국가 전체의 운영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끊어내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시키는 것은 여권입니다.